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가 대비 많이 떨어져서 급급매에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쌓이고 있지만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 역시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그리고 사기 신도시까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규제지역 해제, 사기 신도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월 10일이었죠. 국토부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인접한 핵심적인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을 이제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사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기 신도시에 예측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곳의 사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기 신도시의 발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변화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된 지역을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에 모두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과 그리고 연접한 과천, 성남, 그리고 하남과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고,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입지가 명확하게 좋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이제 굉장히 좋다는, 경기도권에서 이제 우수한 입지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이제 해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규제지역 현황인데요.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서울과 인접한 광명, 과천, 그리고 성남,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이제 간단히 보면은 광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동탄 2지구,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이제 개발축들이 많이 모이고 있죠. 왕숙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GTX의 호재, 그리고 많은 교통들이 이제 확충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펜타 역사권으로 이제 여기 많이 개발될 예정이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천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 앞으로 해제가 되면서 대출의 규제 완화, 그리고 청약의 완화, 이런 조건들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규제 지역으로 많이 묶였던 이런 지역들 중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11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 3구 규제지역 해제, 실제로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죠. 하지만은 이 강남 3구도 규제지역에 해제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5월 10일에 이제 강남 3구도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리고 2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고 관망을 하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 5월 10일에 강남 3구마저도 규제지역으로 해제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해제가 되고 난 후에 거래가 뭐 활성화가 많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2015년도가 지나가고 나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나 경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거래가 활성화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러한 폭등장과 조정을 받는 이 시기 속에서 아직까지 서울의 규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연접하고 있는 지역들, 경기의 핵심적인 지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분들은 이제 거래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거래하는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규제 지역을 완화함으로써 거래가 일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완화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완화되는 게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히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비조정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은 청약의 조건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청약 가입 기간이 이제 1년이면 되고요. 그리고 민영주택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세대원까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많이 거래를 해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주택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청약의 조건들이 너무나 벽이 높았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없었죠. 1순위에서 아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1순위에서 완화가 되게 되면은 2주택자 이상의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들,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고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곳들은 이제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이제 2건 이상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 70%,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완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고 있지만은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사게 됐을 때는 추후에 중과세를 이제 배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가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물량들이 만약에 핵심적인 지역에 나오게 된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이 청약을 못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부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 생각은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분들이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 그리고 내가 꼭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부동산이 있으면 그런 부동산들은 이제 시기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다주택자 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주택이 한 채 가지고 있다, 두 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인 지역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청약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그런데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가격의 주택들이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강남 3구까지도 해제가 됐었던 것처럼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의 거래가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만약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규제 해제가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서울의 핵심적인 아파트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는 지금은 많이 틀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시적인 그런 금융 위기의 충격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해제됨으로써 좋은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정부는 사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요. 신규 택지 조성 추진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전국의 15만 가구 내외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2024년 이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었죠. 후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으로 도심, 철도, 산업단지 인접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포에서 사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 인근 지정시에는 역 500m에서 1000m의 이제 고밀 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 형태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망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기 신도시를 너무나 확대해가지고 많은 공급 물량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2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들이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교통망이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공급 물량을 앞으로 많이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강이 컴팩트 시티인데요. 46,0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이 김포 한강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지구와 이제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상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김포 한강 이 신도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에 지구계획 승인, 그리고 2027년에 일부 주택 단지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미뤄질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TX와 연계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개발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은 자연 친화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좀 안 좋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서울 5호선하고 GTX가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울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이 대폭 해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중에는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다면 청약의 조건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대출의 조건이 완화가 되고, 세금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속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사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사기 신도시까지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